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또 기출문제, 수문제 풀면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누가 그런 질문 하더라고. 교수님, 문제 풀 때 쓰라면서요. 쓰면 풀면 돼요. 그렇게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네, 지금은 많이 걸려야 돼요. 자, 보세요. 이거를 계속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 착각한다니까. 이론서에 쓰지 마세요. 제발 좀 쓰지 마세요. 문제집에 쓰세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쓰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금 그렇게 하나하나 풀어가야 돼요. 대신에 다 봤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근데 이거를 안 써도 되는 시간이 온다고. 언제? 8월, 9월에. 왜냐하면 이게 자동으로 떠오를 거라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자, 경제론 풀어. 절약 물어봤어. 뭐 써야 돼요? 제자가 보통 다닌. 수요의 변화 나왔어요. 뭐 써야 돼요? 소선예대 보이고. 이거를 지금은 써서 푸는데 나중에 8월, 9월 하반기가 되면 안 써도 그게 떠오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봐봐. 우리의 맛집 같은 데 가보면 왜 이렇게 약간 프로들은 이렇게 왜 소금 대충 치잖아. 맞죠? 제가 그 등갈비 김치찜을 되게 좋아하는데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이제 장가 갔으니까 이제 엄마가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물어봤어. 엄마 어떻게 해야 되니까 엄마가 다 써줬어. 메밀 썼어. 해봤어요. 되겠냐고. 그 맛이 나오겠냐고. 개똥 안 나와요. 아무리 해봤자. 근데 엄마한테 물어봤지. 엄마 해봐니까 엄마 하니까 또 똑같이 그 맛이 나와. 그렇게 한 거랑 다 다르잖아. 그 말은 뭐냐면 처음에는 써서 배워가지고 하되 그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따라가게 된다고. 그게 안 쓰는 시기가 와요. 안 써도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시기가 온다고. 그 시기를 위해서 쓰는 거지 영원히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제가 풀이할 때도 만약에 내가 이게 떠올랐다. 그럼 안 써도 돼.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막혔다. 내가 그 혀를 뚫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 포인트를. 그래서 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교수님 수요의 변화 소선예대 알아요. 하면 안 써도 돼. 근데 모르지. 왜? 대체제, 가격과 보완제, 가격과 가격 상승 예상에서 항상 걸리지. 그래서 가서 물어보지. 교수님, 대체제는 가격이었나요? 네. 보완제 가격이었나요? 네. 이거를 대체제 수요량을 내고 보완제 수요량을 내면 또 못 풀고 오지. 그러니까 완벽한 게 아닌 거라니까. 그러니까 써야 된다고. 그거를.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나중에 가면 뭐 때문에 짜증나냐면 꼭 그 말장난 치는 문제에 계속 걸려요. 발이. 그 말은 뭐냐면 그거 걸리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넘어진다니까. 그 얘기 있잖아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거라니까. 근데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써서 해결하면 돼요. 아시겠죠? 꼭 그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오늘 문제가 어려웠었는데 이 어려웠던 내용들도 함께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몇 번이었어요? 4번. 맞죠? 작년 기출문제였었고요. 요거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불완전 경쟁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언제요? 정확히 설명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선예대 보육원 외웠는데 대체제 가격인지 대체제 수량인지 몰라서 틀린 거라니까. 자, 정확하게. 그렇지. 정보의 비용과 정보의 가치가 같을 경우에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어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친구 말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뭐다? 정보의 비용과 무엇이 정보의 가치가 같다면 이 사람 돈 번 거 없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중요 포착하겠습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동그라미, 과거 정보 동그라미. 무슨 분석? 무슨 분석? 술적 분석. 요거 항상 기본적 분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또 틀려온다고. 그런 거 안 보였대. 안 보이긴 뭐가 안 보여? 체크 안 했을 뿐이지. 됐죠? 초과 넣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없다. 왜? 과거 정보니까. 됐죠? 이쪽 오세요. 자, 두 번째. 중강선 추천 시장이죠? 맞죠? 뭐다? 번적 분석. 맞죠? 공표된 사실이 뭐예요?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죠? 초과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자, 봐봐. 이제 끝났어. 강성이야. 초과이윤. 무조건 뭐라고? 없다. 됐죠? 그러니까 이걸 다 해결 필요도 없어. 강성이네? 초과 넣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문보다 이 사고의 속도가 더 빨라야 돼요. 그럼 문제가 되게 쉽게 보인다니까. 맞잖아.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강성 나왔네? 없다. 초과이윤 끝. 이렇게 푸는 거지.
됐죠? 답은 4번이었고요.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뭐가 초과에 발생할 수 있다.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자, 내려옵시다. 자, 되게 가슴이 아팠던 게 이거 왜 다 틀리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되게 되게 놀라운 경험을 했어. 이거 있잖아요. 어떻게 푸는 줄 알아요? 이거 되게 쉬운 문제인데, 줄을 일단 다 긋더라, 이렇게. 다 긋고, 여기다 막 난리가 나. 막 동그라미 쳤다가, 뭐지 했다가, 그 매칭도 안 돼,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고민을 해. 이거 막 하고, 이렇게 하고, 어느 것을 고를까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골라야 돼. 갑자기 답이 막 이러고 내려가, 갑자기 막. 그래서 내가 뭐지? 이건 도대체 무슨 듣도 보도 못한 문제풀이법이지 하면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문제가 답이 다 달랐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거 맞춘 사람 내 눈에 3명 보였어요. 나 되게 신기한 생각했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 생각에는 1번 아니면 2번인 것 같았어. 근데 갑자기 웃긴 게 뭐냐면 잠깐만 하나 내려올게요. 미안해요. 웃긴 게 뭐냐면 갑자기 1번, 2번 생각했었나 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갑자기 보더니만 갑자기 5번 막 내려가 이렇게 막. 난 되게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답 1번 아니면 2번 아니야? 하다가 답이 5번이래. 저거는 무슨 사고방식이지?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 이제 와보세요. 이 문제는, 잘 보세요. 제가 혹시 그 얘기한 거 기억나요? 기역, 니은, 디귿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제대로 앞으로서 풀지 말고, 뭐다? 밑에서 올라가라.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 경제론에서 기역, 니은, 디귿이 나와가지고, 균형, 가격은 기역, 균형, 양은 니은, 기울기는 디귿이면, 뭐부터 풀으라고? 위에서부터 올라가서 풀어 그랬죠? 이거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문제 잘 안 풀려요. 밑에서 올라가 볼게요. 자, 답은 요거였어요. 밑에서 올라갈게요. 자, 과거 정보를 분석해서 초과해 놓을 수 없습니다. 언제요? 다. 맞죠? 다라고 생각하죠? 여기서부터 오류가 발생한 거야, 이제. 자,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해 놓을 수 없습니다. 무슨 시장에서만? 강성유적 시장에서만. 그쵸? 또 오류가 발생한 거지. 자, 물어볼게요. 자, 강성효율적 시장도 뭐다?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서 초과 넣을 수 없다. 맞죠? 시니까. 됐죠? 자, 물어볼게요. 약성효율적 시장은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하면은 초과 넣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자, 큰일 났다. 자, 이제 와보세요. 자,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자, 이제 와보세요. 자, 봐봐요. 과거 정보를 분석해서 초과 넣을 수 없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약성효율적 시장. 맞죠? A는 뭐다? 기역. 맞죠? A는 뭐다? 기역. 잘 보세요. 자, 약성효율적 시장 뭐다? 요거 하나. 됐죠? 자, 중강성효율적 시장은 언제 초과를 못 얻어요? 과거 정보, 현재 정보, 기역, 니은. 됐죠? 자, 마지막. 강성효율적 시장은 언제 못 얻어요? 전부. 됐죠? 다음 몇 번?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거를 위에서 읽어왔는데 밑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거 했다가 아닌 것 같은데 막 고민할 수 있어요. 자, 잠깐만. 요거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자, 봐봐요. 내가 얘기했잖아. 기역, 니은, 디귿 문제는 박스 먼저 보고 시작하라고. 그 형태마다 문제를 읽으면 더 헷갈린다니까. 나 봐봐요. 큰일 난다, 이제. 자, 으잉 하시는 분들이 많아. 눈빛이 또 안 좋아. 큰일 났다, 이제. 자, 보세요. 약성, 중강성, 강성효율적 시장. 모양 어떻게 돼요? 약성효율적 시장이 뭐다? 중강성효율적 시장을 포함하고 있고, 강성이 다 포함하고 있죠. 요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거 찍은 사람들 어떤 느낌이냐면, 약성, 중강성, 강성, 이 얘기인 거예요. 느낌이 와요, 지금? 약성, 중강성, 강성, 이 느낌인 거야. 1번은. 2번이 요 느낌인 거예요. 이제 느낌이 좀 와요? 좀만 더 진지하게. 자, A는 뭐다? 과거 정보 분석에 초과 넣을 수 없다. 무슨 시장에서만?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만. 맞죠?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 초과 못 얻는 거 언제? 과거와 현재. 그럼 뭐다? 기역과 니은. 됐죠? 그럼 봐봐. 강성 효율적 시장. 그럼 우리 이건 자신 있잖아. 맞죠? C는 자신 있잖아. 어떤 정보를 분석하다가 초과 넣을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답을 골라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여기서. 됐죠? 봐봐. 원칙이 흔들려서 그래요. 자, 나 봐봐요. 자, 혹시나 효율적 시장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내가 좀 혼란스럽거든.
뭐부터 보냐면 강성혈적 시장 먼저 보는 거예요. 왜? 어떤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다? 이거를 여기에 박아놓고 문제를 역으로 풀어야 된다. 왜? 결론은 뭐냐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봤을 때 처음에 뭐 했냐? 없다, 없네, 일단 C. 이렇게 풀었던 거예요, 문제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문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어떻게 하라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문제를 푸시면은 기역과 니은과 디귿을 매칭시키면서 봐야 된다고. 그럼 문제가 좀 잘 보여요. 아시겠죠? 이렇게 좀 잘 해야 되죠? 뭐 집에 가지 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오늘 한참 설명해 봅시다. 그래서 뭐다? 일단 이렇게 시작하고 넘어가라고. 강성, 효율적, 시향은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아시겠죠?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자, 넘어봅시다. 3번. 자, 여러분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알아요? 난 알아. 이거 다 몇 번이에요? 3번. 나쁘지 않았네? 뭐가 틀렸어요? 그쵸? 왜곡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요걸 바꿔도 돼요. 현실의 부동산 시장. 이렇게 바꿔도 돼요. 아시겠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뭐다?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됐죠?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게 뭐다? 거래의 비공개성이잖아. 뭐와 관련 있는 거? 개별성과 관련 있는 거. 아시겠죠? 현실의 부동산 시장 혹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뭐다? 과대평가나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거. 하나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지역에 국한된다. 무슨 성? 부동성. 맞죠? 정보의 비대칭성. 가격의 왜곡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맞죠? 거래 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의 진입, 출입에 제약을 줄 수 있어서 뭐다? 불안전 경쟁 시장이 될 수가 있다. 맞죠? 당연한 거라서. 갑자기 거래세를 확 올렸어. 아무도 못 들어오겠죠. 양도소득세를 한 80% 때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을 안 팔겠지. 됐죠. 개별적인 특성은 뭐다? 표준화를 어렵게 한다. 맞죠? 상품의 비표준화. 비대칭성, 비공개성, 비표준화. 됐죠? 3번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봐봐요. 이제 숨 쉬는 거 주잖아. 4번 문제 주잖아. 이건 틀린 사람이 없었어. 미안한데. 틀린 사람이 없었어. 다음 몇 번? 다 몇 번이라고 물어봤어요. 3번. 됐죠? 이렇게 풀면 되죠? 14억 3천만 원 빼기 8억 8천만 원 곱하기 몇 프로? 40%.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었어. 이거 구하는 게. 곱하기 몇 프로? 40%. 나누기 1.1에 몇 번? 한 번 하시면 됩니다. 됐죠? 정보 현재 가치는 이 손 안에 있죠? 보세요. 저 보세요. 큰 돈 빼기 작은 돈 곱하기 안 될 확률 나누기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의 기간. 이렇게 5개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죠? 14억 1천만 원 빼기 8억 8천만 원. 됐죠? 곱하기 몇 프로? 40% 나누기 1.1의 몇 승? 1승. 이렇게. 아시겠죠? 얘가 요구 수익률. 맞죠? 1이 뭐다? 기간. 됐죠? 요 차이인 겁니다. 되셨죠? 이제 이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2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죠? 4번이 나왔으면 좋겠죠?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야.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만약에 있잖아요. 계산 문제로 만약에 마음 문제 다 나오잖아요. 특히나 이걸로 마음 문제 다 나오잖아. 제 3일 안에 합격 주시고 있어. 3일 안에. 첫날 이거 100번 하고 가는 거예요. 둘째 날 이거를 첫 문제 풀 거야. 첫 문제. 8시간 동안. 첫 문제. 그러고 난 뒤에 시험 치러 가면 돼요. 100% 붙겠죠? 만점 맞아 합격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앞으로 봐봐요. 2번 문제보다 4번 문제가 훨씬 쉽잖아.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얘기했잖아. 처음에 어떤 줄 알아요? 계산 문제가 더 쉬울 거야 하니까는 쟤 미쳤다.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애가 강사하다니 맛이 갔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어때요? 4번 문제가 훨씬 쉽죠? 허프 확률 모형도 순서대로 푸니까 답은 보이죠?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지언정. 그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외울 필요도 없고 내가 한 번만 연습이 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문제가 다 똑같이 보인다고 그 말씀 드립니다. 됐죠? 4번 문제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여과정과 주거 분리된 설명입니다. 다음 몇 번? 답은 1번. 공급 어떻게 됩니까?
증가되겠죠. 자, 이제 와보세요. 하향여가가 원활하게 작동된다는 것은 뭐다? 위에 있는 뭐다? 고급 주택이 어디로? 저급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급 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할 수 있겠죠. 자, 그걸 설명했죠? 일부 낙후된 뭐다? 고급 주택이 어디로? 저급 주택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 됐죠? 이런 말인 겁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2번 보세요. 자, 봐봐. 저급 재개발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겠지. 상향효과 끝. 됐죠? 저소득 가구의 침입과 천연상으로 인하여 주거 입지의 변화가 될 수 있다. 침입은 새로운 게 들어오는 게 침입. 천이는 들어와서 토착화되는 게 천이. 아시겠죠? 고익인 겁니다. 자, 계량 비용, 계량 후 가치 상승분. 맞죠? 두 개 뭐가 크다? 계량 비용이 크다. 돈만 많이 드네? 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진다. 하향효과 끝. 됐죠? 이 과정에서 주거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누구? 고소득 가구로서. 맞죠? 좋은 거는 추구하고 나쁜 거는 피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5번에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단골이에요. 좀 잘 봐주세요. 답이 한 번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장론 전반부 5문제였었고, 자,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이유. 학자가 나서 힘들었죠. 죽을 것 같아. 자, 6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학자 죽을 것 같아. 자, 답 몇 번이에요? 답 2번. 답이 잘 보이잖아, 대신에. 답이 잘 보이잖아. 마샬 무슨 지대? 준지대. 맞죠? 토지예요? 토지가 아니에요. 토지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는 일시적 소득, 뭐다? 준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잘 보세요. 학자 문제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본 베이스를 잘만 다져놓으면, 내가 이거를 소거법으로 풀면은 문제가 어려워. 근데 뭐가 되는 거야? 답만 딱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문제를 푸는 방법이, 객관식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어. 자, 보세요. 소거법으로 문제 푸는 게 있어. 요건 뭐냐면, 틀린 걸 걷어내는 거야. 근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문제가 쉬울 때는 되게 효과적이에요. 소거법은. 왜? 틀린 게 바로바로 보이니까. 근데 있잖아요. 애매한 지문들이 나온 게 있어. 혹은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온 경우가 있겠죠. 이때 어떻게 보냐면 내가 아는 것에 집중해야 돼. 이게 차이예요. 아시겠죠? 봐봐. 사람들은 다들 이거는 많이 배워와요. 틀린 거 잡아낼게요. 틀린 거 잡아낼게요. 근데 학자는 있잖아요. 범위가 너무 무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확실하게 기초 체력이 있는 걸 가지고 답을 체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잘 보세요. 개론쌤은 찍어도 맞거든요. 왜 찍어도 맞냐? 내가 좀 더 익숙한 거, 내가 좀 더 잘 배워온 것들을 기준으로 먼저 봐요. 자, 잘 보세요. 여기 말씀드린 겁니다. 자, 튀넨입니다. 위치지대 맞죠? 맞죠? 자, 튀넨은 위치지대설에서 강조한 게 뭐였어요? 그치? 교통비, 운송비죠? 맞죠? 비용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뭐다? 운송비. 교통비. 농업, 비농업. 농업적 토지이용. 맞죠? 그보다 튀넨이 뭐 만든 거예요? 얘가 농업 입지로 만든 거예요. 농업 입지로 해서 뭐 한 겁니까? 도심에서 가까울수록 지방농업을 하시고요. 도심에서 멀수록 뭐라고? 조방농업 하세요. 소는 누가 키울 거야? 그게 이 얘기잖아. 가까운 데서 뭐 하고? 꽃 심고, 먼 곳에서는 뭐 하고? 소 키우고 그 얘기잖아. 그래서 뭐다? 튀넨의 위치 지대설이 뭐라고? 도심에서부터 벗어날수록 뭐다? 가까우면 지방농업, 멀면 조방농업. 이렇게 해서 농업의 종류를 구분한 게 튀넨의 위치 지대설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하나만 체크. 이 문제가 되게 쉬웠는데. 자, 3번입니다. 리카도. 차액이죠? 운송비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맞죠? 무슨 차이? 한계지의 차이 혹은 생산비의 차이 하시면 되겠죠. 생산비. 맞죠? 어디에서? 토지의 생산성. 맞죠? 비옥도에 따라서 비옥한 땅이면 생산성이 좋을 거고 거기서보다 생산비 빼서 좋은 땅이면 지대가 많고 나쁜 땅이면 지대가 적고 최열등지면 지대 있다, 지대 없다? 지대 없다. 그게 겁니다. 됐죠? 4번이 옳다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건물주가 될 자격이 없어요.
4번 찍었는데 틀렸다. 그러면은 건물주가 될 자격이 없어. 아시겠죠? 그러면 세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물주님, 이번 달에 제가 돈 못 벌어가지고 월세를 못 준다고 얘기해서 받아들여야 돼. 왜? 이거는 뭐다? 최저임금 시대가 발생하지 않으면 누구의 설명이에요? 리카도의 차액지대. 맞죠? 근데 요걸 살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대가 발생한다. 됐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세입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이번 달에 제가 열심히 영업했는데 돈 못 벌었어요. 딱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던가 말던가. 나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라서 뭐라고? 네가 돈 버는 건 관심이 없고 내 월세에만 관심이 있다. 최열등지지만 돈 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죠? 여기인 겁니다. 다음 몇 번? 3번? 2번이었고. 자, 해금이자. 여기 어려웠지. 여기 정리가 안 된 분도 있어요. 자, 이제 와보세요. 마찰 비용 이론이 뭐다? 지대와 교통비의 합이에요. 마찰 비용이 뭐다? 지대와 교통비의 합이에요. 됐죠? 자, 근데 물어볼게요. 지대를 물어봤지. 얘를 물어봤지. 그냥 가만히 있겠죠? 얘만 넘어가면 되겠지? 마찰 비용과 교통비의 뭐다? 공제. 맞아요. 차액. 혹은 뺑값.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의 합이다. 지대는 마찰 비용에서 뭐다? 교통비를 뺀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에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자, 조nom봅시다. 7번입니다. 이것도 난리가 나던데. 답이 막 난리가 나던데. 난리가 나요. 다음 몇 번이에요? 1번. 기억. 됐죠? 그래도 많이 수정하셨나봐요? 어떻게 푼 줄 알아요? 아니래. 이렇게 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구분이 되나? 생각했었어요. 자, 이제 오세요. 자, 리카르도! 맞죠? 지대가 왜 생깁니까? 비옥한 토지 수학 체감의 법칙. 지대를 뭘로 본다? 잉여로 본다. 남는 걸로 본다. 맞죠?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저 보세요. 제가 그 얘기했죠? 저희 어머니와의 일화. 강남역과 사당역에서의 똑같은 슬리퍼. 강남역이 더 비쌌다. 왜? 지대가 더 비싸니까. 기억이 안 나는구나. 자, 이쪽 오세요.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되게 아기자기한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제 회사가 이제 촬영하는 곳이 강남에 있으니까 왔는데, 어머니랑 강남역 지하상가를 가다가 저 슬리퍼 사고 싶대. 어머니가. 그래서 사드렸어. 12,000원 주고. 옛날에 왜 동물 모양 그려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 발등에. 노란색 약간 욕실 슬리퍼 같은 거. 기억나시죠? 유행했었는데? 몰라요? 괴로움 공부만 하는 거예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야. 세상 물정 몰라도 돼. 지금 괴로움하면 돼. 자, 근데 그게 저희 동네 오니까는 10,000원에 팔더라고. 10,000원에. 똑같은 컬러에. 그래서 어머니가, 야, 2,000원 버렸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얘기했죠. 어머니,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뭐다? 지대가 어디에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맞죠? 강남역은 똑같은 제품이라도 12,000원이고, 사당역은 그것보다 좀 더 싸니까 10,000원이다. 라고 설명한 거죠. 그럼 반대로, 교수님, 차액지대는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왜? 뺀 만큼이 뭐가 되니까? 지대가 되니까. 그래서 차액지대잖아. 그래서 차액만큼이 뭐가 된다고? 지대가 된다고. 차액지대잖아. 차액만큼이 지대가 된다. 아시겠죠? 요것마다 어디에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잘 정리해주세요. 기억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왜 나왔지? 야! 지대가 무조건 있대. 누구예요? 마르크스. 맞죠? 절대 지대설. 됐죠? 디귿지문의 별표. 디귿지문의 별표. 어디에 틀린 거예요? 네, 뭘로 바꿔야 돼요? 운송. 비. 일로 오세요. 설명드릴게요. 운송. 비. 봐봐. T의 영원한 짝꿍 누구예요? 운송비. 교통비, 수송비. 그거 무조건 나와야 되잖아. 됐죠? 자,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자, TNN이 위치 지도서를 설명할 때 운송수단은 똑같은 걸로 본 거예요. 뭐다? 우마차. 우마차. 왜? 소가 이렇게 끌고 간 거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 말로 하면 예전에 말하면 소달구지. 그게 똑같은 운송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운송수단은 같았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운송수단이 아니라 뭐다? 운송비의 차이다라고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TNN 봐봐. TNN 나옵니다. 항상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운송비가 나와야 되겠지. 그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이것도 틀렸다. 다음 몇 번? 기억이었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문제 좀 치사합니다. 네, 좀 치사합니다. 공감합니다. 아시겠죠? 운송비라는 거. 아시겠죠? 그만큼 운송비가 중요해요. 그래서 보세요. 자,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 강조한 학자 3명 누구? 뒤에. 에이그 답을 몰라! 헤이그! 마지막! 공업입지론에. 두 사람 있잖아요. 두 사람. 베버. 맞죠?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뒤헤베. 뒤헤베. 뒤헤베, 뒤소비, 투비, 파마네. 알죠? 보이지 않는 정답. 사랑해선 안 될게 너무, 요즘 신세대가 잘 몰라요, 신승훈 씨를? 신승훈 씨 잘 몰라? 우리 때 전설이었는데? 그 김민종, 이렇게 김정민, 신승훈 이런 사람들 아시겠죠? 있는데 요즘에 그 김정민 씨 그 메들리 듣고 있는데. 뒤헤베. 보이지 않는 사랑. 아시겠죠? 뒤는 헤이그, 베바가 보인다. 뭐 찾아라? 운송비, 교통비, 수송비 찾아라. 아시겠죠? 전설들은 모르는구나.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답은 몇 번? 1번. 이었습니다. 8번입니다. 이거 또 틀려봐. 또 틀려봐. 모르겠다, 교수님. 자,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좋습니다. 다 맞아요.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왜? 읽어보고 공부하시라고. 아시겠죠? 자,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 나왔네. 비용 최소화 좋습니다. 여기 뭐다? 배버. 니까 뭐다? 비용 이론. 맞죠? 배버. 니까 뭐다? 비용 이론. 봐봐. 비업이잖아. 비업이네. 비용 이론이네. 비용 많이 들어가야 좋아요? 적게 들어가야 좋아요? 적게 들어가야 좋아요. 그래서 뭐다? 최소 비용이론. 이것도 최대 비용이라고 내면은 또 좋아 죽어 또 막 글자 대충 읽어가지고 막. 맞대. 무조건 맞대. 교수 맞잖아요. 막. 최대잖아. 하면은, 하고 틀리는 거지.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자, 이거 잘라주세요. 앞에 거 두 개마다 최소. 맞죠? 집적이익은 최대. 그래서 뭐다? 각 요소가 최소화는 틀린 말이지만, 비용이 최소화는 맞는 말이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내주세요. 자, 레쉬. 최대 수요일은. 레쉬니까 뭐다? 수요일은. 수요일은 많아야 좋아요? 적어야 좋아요? 많아야 좋겠죠? 최대 수요일은. 이거 두 개 바꿔서 내면 아주 좋아 죽어, 그냥. 좋아 죽어서 막 틀려. 막. 아시겠죠? 최대 비용 내면 그것도 맞대. 최소 수요 내면 그것도 맞대. 미치겠어요. 아시겠죠? 이 두 개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비용은 적어야 좋고, 수요는 많아야 좋다는 거. 아시겠죠? 장소에 따라서 수요가 차별적이란 전제하에,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뭐다? 공간과 상권 조직을 파악한 것이다라는 거. 아시겠죠? 하나 체크해주세요. 장소에 따라서 수요가 차별적이라는 전제하에 수요 측면에서 경제활동의 공간 조직과 상권 조직을 파악한 것이다. 아시겠죠? 자, 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잘 기억하더라고. 자, 잘 보세요. 내가 이제 그거 하는 거지. 돼지고기 김치찌개 집을 하는 거지. 근데 상권은 아주 좋아. 사람 많아. 근데 우리 상권에 포함하고 있는 쪽이 다 이슬람교를 믿어.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 이해되죠? 확 이해되죠? 그런 느낌인 거야.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아시겠죠? 저희 와이프 아주 예전에 그 소개팅을 하는데 와이프가 이제 돼지고기에 대한 그 알러지가 있어요. 먹으면 배가 아프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이슬람교시냐고. 알라우 아크바 해야 되냐고 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대. 아시겠죠? 그거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라고? 수요가 많아도 뭐라고? 이게 수요가 차별적이라고. 됐죠? 내가 족발집을 해. 근데 우리 동네가 다 이슬람교로 믿어. 장사 안 되겠지. 사람이 많고 적고 맞죠? 그 얘기인 겁니다. 됐죠? 되셨죠? 이번도 맞는 질문. 자, 넬슨의 소매 입지론. 맞죠? 특정 점포가 최대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 입지해야 되는가? 아시겠죠? 요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떡볶이집 어디에? 학교 근처에. 됐죠? 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8원칙.
파란치. 뭘 강조했다? 양립성을 강조했다. 뭐 팔아라? 보완제적인 상품 팔아라. 됐죠? 여기까지. 소매입지로는 파란치 강조했고, 그 중에서 보다 양립성 가장 강조했고, 야채 가게 어디 옆에 차려라? 고깃집 옆에 차려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고기 사가는 사람들 할인해줘요. 이렇게. 할인해서 해주면 되겠지. 됐죠? 보인 겁니다. 그 왜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기 막 외곽에 큰 고깃집 가면 옆에 카페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고기 먹으면은 할인도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항상 교수님이 그걸 느낍니다. 그 카페가 최대 매출액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 큰 고깃집 옆에 붙이는 거지. 아시겠죠? 갈 때마다 얘기하니까 싫어하더라고 사람들이. 됐죠? 카페 잘 들어왔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있어요. 제주도에 연돈 미어 터지죠. 그 옆에 뭐 있어요? 백종원 호텔 있죠. 연돈이 유명했겠어요? 그 호텔이 유명하겠어요? 당연히 연돈이 앞도 유명하지. 뭐다? 소매 입점 붙인 거지. 야, 제주도 놀러 올 거지? 먹고 자야 될 거 아니야? 새벽부터 줄 서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옆에서 자 하는 거지. 정확한 거지. 이해되죠? 거기서 자야 새벽에 3시에 나와서 줄 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요즘에 인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해리스 얼만입니다. 무슨 이론? 다 핵심 이론. 됐죠? 몇 개의 분리된 핵이 뭐다? 점진적으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수가 만들어진다. 답은 몇 번? 5번. 기억, 니은, 티귿, 리을이었습니다. 이 지문 좀 읽어두세요. 아시겠죠? 말씀을 드립니다. 지문 좀 읽어두세요. 답은 5번이었어요. 자, 9번입니다. 도시공간 구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답 몇 번이에요? 답 몇 번? 5번. 좋습니다. 됐죠? 자,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도 맞고 소득의 증가와도 관계가 있다. 됐죠? 주요 교통망 누구 나와야 돼요? 호이트. 됐죠? 침입, 경쟁, 천위, 중전, 저고통 누구 나와야 돼요? 버제스. 그래서 요쪽에 주어가 바뀐 거예요. 주어가 바뀐 거예요. 주요 교통노선을 따라서 도시가 커진다. 뭐다? 호이트의 선형이론. 맞죠? 침입, 경쟁, 천위, 중전, 저고통, 도시, 생태학적 관점. 누구? 버제스. 됐죠? 하나 설명드릴게요. 티넨의 뭐다? 고립국 이론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동심원 이론. 이거 하나 써주세요.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티넨의 고립국 이론이 어디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거 설명드릴 거예요.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유지대는 고급주택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다. 중전, 저, 고, 통. 전유지대는 고급보다 어디? 근거리에 가까이 위치한다. 다음 몇 번? 5번. 예, 맞습니다.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이쪽 와보세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요 얘기예요. 자, 교수님, 둘은 뭔 관계예요? 자, 이쪽 와보세요. 자, 티넨이라는 이 사람이 고립국 이론을 딱 발표하는데 무슨 말이냐? 여기 중심지야. 중심지에 가까우면 무슨 농사 지어요? 집약적 농업. 맞죠? 화훼농사 이런 거 짓죠? 맞죠? 교외로 갈수록 뭐 지어요? 조방적 농업 짓죠? 그래서 뭐다? 여기는 화훼, 꽃 키우는 거고 여기 뭐다? 소 키우는 거가 되겠지. 요 모양을 그대로 어디에? 도시에 갖고 온 거예요. 중, 전, 저, 고, 통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티넨의 고립국 이론이 어디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중전, 저고통. 얘는 뭐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됐죠? 이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느낌만 잡아두세요. 뭐, 안 써도 돼요. 그림까지 안 그려도 돼. 아시겠죠? 느낌, 이런 느낌이었구나. 설명하는 게. 아시겠죠? 자, 그럼 두세요. 자,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10번 넘어볼게요. 이건 틀리면 안 되지. 이건 틀리면 안 되지. 됐죠? 자, A, B, C, D, E. A, B, 이건 양심상 틀리면 안 되지. 이건 뭐, 10문제나 틀리면 안 되지.
요렇게 하나 체크. 요렇게 하나 체크. 요렇게 하나 체크. 보이죠? 뭐만 물어봤어요? 얘만 물어봤네요. 됐죠? 자, 540 곱하기 30 나누기 80 나누기 320. A 얼마 나와요? 얼마? 0.63? 63이 0.63. 믿어도 되죠? 자, B입니다. 540 곱하기 50 나누기 90 나누기 320. 얼마 나옵니까? 0.93. 이거 혹시 0.92 나와요? 맞죠? 이거 혹시 1.4 나와요? 이거 혹시 0.93 나와요? 아, 93 맞나? 아, 96 나와요. 96 나와요. 맞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외우고 있어서 그래요. 안 써왔어요. 깨끗해요. 외우고 있어요. 기출 문제라서. 됐죠? 1 넘는 거 몇 개? 1개. 다음 뭐다? D. 됐죠? 다음 몇 번? 2번. 그럼 이렇게 물어봐도 똑같겠네요? 기반 산업 개수는 물어보면 2번 1개. 비기반 산업 물어봤어요. 몇 개? 4개. 답 5번 되는 거지. 맞죠? 기반 산업이 뭐예요? 1보다 큰 거. 그게 뭘 의미하는 건데요? 수출해서 그렇지! 외부로부터 화폐를 유입하는 거. 수출! 알겠어요. 외부로부터 화폐를 유입하는 거. 석유화학이나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것들. 됐죠? 비기반산 뭐였어요? 내부에서 생활하는 소비재. 그러면 얘기했잖아. 다이소, 올리브영. 됐죠? 그래서 얘기하라고. 다이소 갔어. 비기반 산업이군.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올리브영 갔어. 뭐다? 비기반 산업이군. 이런 것들. 아시겠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다? 안에서 뭐다? 우리 생활권 안에 쓰면은 비기반 산업인 거고요. 됐죠? 기반 산업하고 수출해서 외부로부터 유입을 가져오는 거. 아시겠죠? 그 얘기인 겁니다. 10번에 답은 몇 번? 2번. 이렇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 볼 거예요. 11번부터 아시겠죠? 잠깐만 쉬었다가 11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 계산 문제가 많